하시 451 테이크 2. 달나라에 온 듯한 그 황량함이 있어요. 판타지 소설이죠. 일단 쓰고 나서 문학한다. 그분이 그 운전면허를 안 땄거든요.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헤이스피치입니까? 이게 지금 애들의 원성이 높아요. 이거 왜 이걸 억지로 읽히냐. 신내림에 의한 어떤 라이팅? 무당들이 이렇게 이파리 들고 이렇게 흔들듯이 그 라이팅이 컨베이하는 것들, 실어 나르는 어떤 진리들, 서슬이 펄었던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도 글로벌리스트들이 점령한 장르, 글로벌리스트가 아닌 몇 안 되는 책을 태우는 사람이 누구냐, 좌파들이 어떻게 분석행위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 전두환일고록이 중고나라에서 얼마냐면 호가는 27만원 불러놓은 것도 있어요. 이 100만원 줘도 안 팝니다. 저.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시 451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레이 브래드베리, 출판사는 황금가지 출판사고요. 환상문학 전집 12번, 1953년도에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퍼블리싱된 책이고, 그 장르로 치자면은 SF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처음에 그 잡지에서 연재되었다가 뭐 나중에 책으로 나온 책이고, 뭐 미국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TV, 뭐 영화, 뭐 드라마, 심지어 컴퓨터 게임이랑 뭐 만화책으로까지 이렇게 영화화되기도 하고, 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다른 장르의 작품으로 소개되었던 그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SF라는 장르는 어떤 다른 타 장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글로벌리스트들이 점령한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F라는 장르가 글로벌리스트가 아닌 몇 안 되는 이 작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SF 장르.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고, 어떤 문학 장르든지 그 문학 장르 내에서의 그 작품 자체 흡입력, 말하자면 작품을 재밌게 하는 요소들이 다 다르거든요. 시도 다르고 소설도 다르고 뭐 에세이도 다르고, 글들이 가지는 그 독특한 재미라는 것들이 다 장르마다 다른데, SF 소설의 같은 경우에는 그 미래에 있을 법한 과학을 기반으로 한, 혹은 과학과 관련된 그 환상적인 설정들, 그것이 사실은 재미를 더하거든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책에 빠져들게 하는 요소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거든요. 여기 뭐 삼면이 벽면으로 된 TV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책이 쓰여진 당시는 사실 TV 보급률이 뭐 60%도 안 되던 당시고, 이 쓰여진 건 53년도인데 55년도에 미국의 흑백 텔레비전이 한 절반 정도 그 보급이 돼요. 가구당. 전화기 자체를 소유할 수 없었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뭐 1950년대만 하더라도 AT&T가 뭐 전화 라인, 전화기, 뭐 이 모든 걸 소유하고 뭐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가구의 절반이 전화기도 없고 TV도 없던 시대에 쓰여진 소설로서의 그 설정에 보면 한 가구당 그 벽면 TV가 뭐 3개씩 있고 한 방에 뭐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어떤 재미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신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이언스 픽션의 어떤 그 단점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그 타겟 오디언스가 먼 미래 독자는 아니다. 좀 진지한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 책은 지금 시대를 초월해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설정은 사실 기가 막히거든요. 방화수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데, 책을 불을 지르러 다니는 어떤 사람들, 책을 불태워서 없애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 직업인으로서 나오거든요. 그런 설정들은 뭐 거의 압권이지만, 이 재미있는 요소로서는 사실은 재미는 덜하다. 이 책이 갖는 어떤 그 인문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그 비유의 어떤 상징의 어떤 그 크기가 진짜 엄청나기 때문에 스테디셀러죠. 일종의 베스트셀러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팔려와서 쌓인 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거지, 실제로 어떤 특정 해에 이것이 뭐 휩쓸고 이런 책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그 스테디셀러로서 계속 꾸준히 사랑을 받는 책인데, 이 지금 레이 브래드베리가 이야기하는 그 책을 태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이제 분석행위라 그래갖고 역사적으로 많이 이렇게 책들을 태워왔죠. 근데 뭐 나치 어쩌고 저쩌고 뭐 언급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나치 정부는 책을 태운 적이 없어요. 나치 정부에 의해서 책을 태운 게 아니라
그 German Student Union 말하자면 그 우리로 치자면 뭐 전대협 한총련 이런 단체들에 의해서 책이 태워졌죠. 실제로 책을 태운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 중국의 어떤 문화혁명 기관들, 그다음에 모든 이제 공산국가의 상황들이 같죠. 여기서 이 책을 태운다는 개념이 실제 뭐 actually burning 뭐 책을 불태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책을 없애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 그 브래드베리는 이 정치적으로는 우파입니다. 이분은 공화당 온건 우파 이렇게 되셨는데 이분은 그 이 책을 태우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책을 태우는 인간들이냐, 누가 책을 태우는 주체들이냐에서의 그 방화수 말하자면 책을 태우는 사람들은 여기서 화씨 451이 불이 타는 온도거든요. Fahrenheit 451이 이 어떤 책을 태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이너리티들이다. 소수의 의견을 가진 인간들, 소수의 집단들, 소수 종교들, 각종 종교들, 각종 어떤 자기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책을 태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특정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야기하는 그 언론의 자유나 혹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분은 사실은 책의 개념은 진짜 피지컬, 진짜 어떤 물리적인 페이퍼로 만들어진 종이책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 초반에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라디오나 워커맨으로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 자체도 사실은 책을 태우는 행위의 범주에 집어넣으시거든요. 이 사람이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에 의하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도 지금 책을 태우고 있다는 거죠. 심각할 정도로 지금 책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이 어떤 금서의 뭐 역사 이런 거 많이 나오고 뭐 얼마 전에 도서전에서도 무슨 뭐 금서에 관해서 어쩌고저쩌고 개소리를 했는데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책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금서가 존재하죠. 아주 골 때리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게 그건데 이게 지금 전두환 회고록이거든요. 이 전두환 회고록. 이게 지금 재판에 걸려 있어요. 이게 못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일판 일세입니다. 이건 일판 일세 책이에요. 일판 일세 초판 일세 발행 책인데 제가 가진 책인데 이 책이 지금 못 나와요. 이 내용에 뭐 명예훼손을 하니 뭘 하니 개소리들 해갖고 재판을 걸고 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중고나라에서 얼마냐면 10만 원에 팔리고 있고요. 이게 한 권에 세트에 10만 원인가 뭐 10만 원에 팔리고 뭐 호가는 27만 원 불러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100만 원까지 갑니다. 이 앞으로 현재는 뭐 여기 그 문제가 되는 내용 부분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출판을 하고 있다고 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거 못 봤는데 저희는 이 지금 초판 세트가 여러 권 있는데 안 팝니다. 저희는 이게 뭐 팔려고 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 보관용, 역사적인 보관용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이 좌파들이 어떻게 분석 행위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한 100만 원까지도 갈 것 같은데 지금 속도로 치자면 이 100만 원 줘도 안 팝니다. 저희는 이거는 앞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책방에서 이 전두환 회고록을 팔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전두환 회고록이 이 초판의 형태로 우리가 팔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거 안 팝니다. 이건 분명히 명백한 문화적인 탄압이고 이건 어떤 그 역사적 사실 혹은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안 팔려고 하는데 현재에도 이러한 그 책을 태우는 행위, 어떤 책을 검열하는 행위, 어떤 센서십 일종의 어떤 출판을 못하게 하고 뭐를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뭐 명예훼손이라는 사자회용훼손도 그렇고 명예훼손도 그렇고 이 말도 안 되는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어떤 이런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책을 태우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 책을 저희 책방에서 팔게 됐고요. 이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저자는 이렇게 생기셨는데 1920년도에 태어나셨고 엄마가 그 스위디시 계통의 이민자시고 아버지가 그 뭐 영국계라 그러는데 뭐 텔레폰 컴퍼니에서 일하시고 이러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미국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자수성가한 그 작가다. 이분은 지금 대학을 안 나오셨거든요. 고등학교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자기를 독학을 해서 작가로 성공시키신 분이시고 유명해지신 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미국적인 그런 분이시고 그 장르 자체가 사실은 SF 소설 자체가 굉장히 미국적인 소설이거든요. 이분이
중부에서 태어나셨는데 자라기를 그 로스앤젤레스, 리버럴 라라랜드 좌파들의 어떤 그 성지인 이 LA에서 고등학교를 LA 뭐 하이스쿨인지를 나오셔요. 로스앤젤레스 하이스쿨을. 그래서 LA에서 자랐던 것이 그 영화 산업의 그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이시죠. 그 미국의 서부 지역이 사실은 좌파가 된 게 이 라인이 여러 라인이 있어요. 그 미국의 서부 지역이 좌파화가 된 그 역사적 배경은 그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쪽과 로스앤젤레스 쪽이 좀 이 역사적인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징병을 이제 강제 징집을 한 다음에 이 동성애자로 판명이 되면 이 동성애자들을 집에 다시 뭐 보내는 그 베이스가 그 포트가 바로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오클랜드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많죠. 성적 소수자들이.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좌파화되게 한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이고, 그다음에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지니시 아슈람에서 전 미국의 가장 진보적인 어떤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어떤 그런 그 히피들의 성지가 사실은 그 있거든요. 그 머드렌치에 라진시 머드렌치에 그 머드렌치가 없어지고 나서 그 세력들이 다 포틀랜드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어떤 급진주의자들이거나 혹은 굉장히 풍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토양을 그쪽에 이렇게 생성을 해내고 이 LA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할리우드거든요. 할리우드.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의 이 영화 제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하지만 레이건이나 뭐 멜 깁슨 이런 거는 굉장히 소수에 들어가고 영화 산업은 거의 글로벌리스트 좌파들이 장악을 했죠.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죠. 이 사이언스 픽션 자체는 굉장히 어떤 그 영화랑 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영화 산업과 거의 같이 가죠. 그죠? 카믹북스, 사이언스 픽션, 그다음에 필름, 영화 산업 이게 같이 가는데 이게 이제 완전 좌파화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좌파의 본사는 사실 LA에 있죠. 그 사이언스 픽션의 성지, 수도도 미국에서는 LA예요. 로스앤젤레스예요, 사실은. 물론 그 로스앤젤레스가 주는 그 황량함, 마치 그 미국 서부가 그렇거든요. 달나라에 온 듯한 그 황량함이 있어요. 그냥 그 태양 느낌, 그 사막의 느낌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그 영화 산업이 로스앤젤레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좌파의 본산지가 됐죠.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하면은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이기니까 좌파가 민주당이. 근데 아무튼 이 레이 브래드베리는 이 LA에서 성장을 했다. LA의 그 영화 산업의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했다. 아버지도 굉장히 그 영화에 그렇게 하셨던 분인 것 같고, 또 아버지가 텔레폰 라인맨이셨고, 또한 그 전선 만드는 회사, 전기 케이블이건 뭐 통신 라인이건 라인 만드는 회사, 케이블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서의 그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에 관한 어떤 느낌이 좀 남다르게 컸었다, 이 작가가. 그리고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방화수 같은 경우도 뭐 실제 뭐 사춘인가 뭐 삼춘인가 누가 그 소방수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소방수의 사실 가족적인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무튼 그런 문화적 환경에서 자랐고, 이분은 사실은 글로벌리스트는 아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인다. 요즘 뭐 너무너무 이게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센서십의 문제. 특히 물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책의 부분, 다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책의 어떤 것은과는 조금 그 범위가 확대된 그 개념일 수 있지만, 이 인터넷 센서십 문제가 좀 심각하고, 뭐 책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각종 어떤 의견들을 억압하고, 어떤 책을 금지시킨다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생각을 금지시킨다는 거고, 이것이 그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어떤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다. 다시 야만화되고 있다. 이 전두환 회고록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Political correctness를 해갖고 어떤 특정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작나무숲 이런 출판은 이 전두환 회고록의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이 80년대, 80년대, 70년대에 그 시절도 서슬이 펄었던 그 시절도 1970년대의 그 군사정권 시절,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도 금지된 서적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금지된 거를 봤어요. 그냥 뭐 해적판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금지곡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레코드 앨범이 금지가 된다. 뭐 김민기의 뭐 아침 이슬이
김민기 아침 이슬이 금지 앨범이 된다? 그게 나와요. 그거 해적판으로 나와서 그 그냥 돌아다녀요. 그 녹색 이렇게 흑백 같은데 이렇게 그 뭐 약간 음질은 떨어진데 들을만 하거든요. 그 해적판들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실제 어떤 것이 금지가 된다 그래도 그게 철저히 금지가 되지 않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 심지어 이 전도회고록을 뭐 도서관에서 뭐 이걸 전시하고 있다고 그거를 뭐 없애라 이런 미친 짓까지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이 법이 무서워져서 한번 만약에 저런 식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요, 아예 뭐 없습니다. 아예 해적판도 없고요. 책을 불태우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도서정가제 같은 거거든요. 이런 제도도 사실은 책을 불태우는 제도의 하나거든요. 근데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 위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위반하면 바로 이거 뭐 몇백만 원씩 벌금 때리고 하나둘이 아닙니다. 인터넷 쳐보세요.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벌금 먹은 사례들이 많아요. 실제 고발되는 사례도 많고 이것도 사실은 그 어떤 책을 억압하는 책을 불태우는 대표적인 어떤 것의 하나거든요. 물론 특정 종류의 책을 불태우는 건 아니지만 책 자체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책의 어떤 그런 유통을 억압한다는 점에서 도서정가제도 명백히 어떤 이 여기 나오는 방화수에 이해에 들어가거든요. 불을 태우는 그 사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에서의 이 책에 대한 억압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명예라는 게 이게 출판물로 훼손되면 이미 명예가 아니죠. 어떤 사람의 명예라는 게 이 사람이 쌓여서 이것이 명예라는 거는 이 대중들이 공인되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누구의 한마디로 깨진다? 그럼 이미 그건 명예가 아니죠. 논란이 있고 이론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특정 시각의 의견을 없앤다? 이것이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악랄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옛날에 70년대 군사정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아주 지독한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책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보면 그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그 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이 삭제되고요. 이건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비추나 이런 데로 따로 이렇게 그 피난 가기도 하는데 뭐 유튜브 계정 폭파되고 유튜브에 좋은 영상 있으면요 그거 다운받아 두세요. 폭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뭐 누구를 미워하네 무슨 뭐 헤이트 스피치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아니, 조만간에 아마도 목사들의 강연 목사대 연설도 조만간 아마 제가 생각엔 헤이트 스피치로 몰려서 조만간 그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들의 계정도 아마 폭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왜냐? 이거 이제 헤이트 스피치거든요. 이것이 어떤 뭐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헤이트 스피치입니까? 그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어떤 무서운 스케일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전 지구적인 스케일로. 오히려 이런 인터넷 시대에 이 책에 대한 혹은 한 인간의 의견에 대한 어떤 프리덤 오브 스피치에 대한 위협은 더 악랄하고 더 무서운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운전면허를 안 땄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성인이 별다른 드러나지 않은 특별한 뭐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이유가 아닌 이유에서의 운전면허가 없다고 이분의 말씀으로는 뭐 아는 사람이 사고에 연루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안 했다 그러는데 좀 뭔가 그 테크놀로지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이분이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것과 이 관계를 맺고 계신 분 같아요. 이 사람은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술 자체 테크놀로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자기가. 그러나 아무튼 굉장히 좀 어떤 그 의미가 있다. 뭐 번역은 모르겠습니다. 번역은 그냥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번역이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래된 책이면 벌써 뭐 70년 가까이 쓴지 70년 가까이 되는 책이면 소설로 단순히 이렇게 놔두지 않고 좀 더 역자가 좀 능동적으로 이게 개입할 수 있거든요. 이 번역 자체에 뭐 줄을 좀 많이 둔다든가 설명을 좀 많이 둔다든가.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흡입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이 지금 그 거의 뭐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 모든 학교에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 이 책을 지금 강제로 추천 도서를 읽히고 독후감을 쓰라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애들의 원성이 높아요. 이거 왜 이걸 억지로 읽히냐. 그래서 뭐 하여튼 이거 근데 억지로 읽힐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 책이. 예를 들어서 선생들이 보기엔 이게 뭐 명색이 사이언스 픽션이고 명색이 SF고 약간 좀 그런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좋은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훌륭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뭐 하여튼 기타 등등의 그 체계 자체 책의 중요성도 이야기하면서 뭐 굉장히 하여튼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 스타일의 책이기는 해요. 소설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이걸 지금 강제로 많이 읽혀갖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렇죠. 우리나라로 왜 강제로 읽히는 소설들이 있죠. 이게 지금 하여튼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 이 원성이 자자하고 이 소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억지로 읽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뭐 이걸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뭐 6시간짜리인가 5시간짜리인가 그 오디오 북도 누가 이게 올려놨어요. 그걸 들으셔도 되고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대중적인 작가시고 다작을 하셨고 자수성가한 분이시고 스크린라이팅 그 영화 관련돼서의 그 시나리오 작가를 위한 어떤 세미나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말도 잘해요.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좋고 이 라이팅을 그 구도의 경지에서의 어떤 라이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라이팅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거의 실용적인 라이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스크린 라이팅은 시나리오 쓰는 거는 그런 어떤 그 생산적인 글쓰기 혹은 창의적인 글쓰기의 어떤 글쓰기 방법에 있어서의 굉장한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다. 그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국적이다. 이게 지금 사이언스 픽션이면서 동시에 환상 소설이면서 판타지 소설이죠. 일종의. 이런 작가가 우리 주위에 있죠. 예를 들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대표적으로 그런 작가인데 이분도 계속 그런 걸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라이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그 작업실에서 타이프라이터 앞에 벽에 뭐라고 딱 써져 있냐면 그 영상도 있는데 Don't think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분 자체는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시를 읽고 많은 작은 거를 억지로 쓰고 많이 프랙티스를 하고 라이팅에 있어서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 많은 것들을 읽고 자기가 느끼고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라이팅에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해서 사실은 이런 식의 라이팅을 쓰는 사람이 이걸 이제 니체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철학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분도 이제 그런 걸 수 있어요. 일단 쓰고 나서 문학한다. 뭐 하루키도 그렇다 그러죠. 이 어떤 첫 번째 문장 다음 문장이 어떤 문장일지 이 문장을 쓸 때 모른다 그러죠.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무의식에서 끌어내는 어떤 판타지 그 소설을 쓰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거든요.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식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자면 어떤 그 뭐랄까 이런 건 사실은 철학적인 라이팅이랄 수는 없죠. 일종의 어떤 그 신내림에 의한 어떤 라이팅, 무의식 속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 라이팅. 그 사실은 그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나르기는 하거든요. 중요한 것들을 담지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그 무당들이 이렇게 이파리 들고 이렇게 흔들듯이 이렇게 신내림에 의해서 라이팅을 무의식적으로 했을 때에 그 라이팅이 컨베이하는 것들, 그 라이팅이 실어 나르는 어떤 정보들, 그 실어 나르는 어떤 진실들, 진리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과연 거기에 투쟁하는 작가의 모습이 있는가? 거기서의 작가는 투사인가? 그렇게 신내림 받는 무의식의 어떤 글쓰기를 하는 작가는 투사인가? 그 사람은 우리가 이상적인 작가라고 생각하는 구도자인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작가로 치자면 하루키식의 어떤 작가다. 굉장히 시각적이고 어떤 영화적인 글쓰기를 했고 무의식에 관련된 어떤 글쓰기를 했다. 현재 그 매스미디어를 조종을 다 글로벌리스트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도 뭐 헐리우드이 완전히 지금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 장악돼 있고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그러나 이 사람이 소설을 쓰던 그 50년대에는 아직 그러한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한 헐리우드의 완전 장악이 이루어지기 좀 전이죠. 그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나 이 출판이나 이런 이 언론이나 이 계통들이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굉장한 좀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가격은 지금 11,000원 하니까 10,000원이 안 되겠죠.
9,900원 이렇게 되나요? 10% 할인하면. 그리고 하여튼 그 이 작가 이 책을 읽으시고 가능하면 이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이 인간 브래드베리, 레이 브래드베리를 만나셔라.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가이기 때문에 타르겟 오디언스라고 한다면 사실은 작가죠. 이게 작가가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사실은 이 청소년들은 이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일반 내가 작가가 아니다. 나는 뭐 라이팅을 그렇게 상관이 없다. 이런 분은 사실은 보지 마세요. 재미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책이고 문화적인 어떤 것, 이 철학적인 어떤 것을 진지하게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 혹은 작가들에게 좀 권하는 책입니다. 책 자체는. 책의 만듦새는 또 좋은 것 같아요. 띠지를 이렇게 달았는데 표지가 지금 문제예요. 이 책은. 물론 뭐 이 환상문학 전집 이 시리즈에서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포맷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 이 이전에 보면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이전에 나온 버전의 이 나온 미국 버전들의 초기 버전들의 이 그 표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미술적인 고려가 좀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책의 버전이 이게 뭐 불 이렇게 나오고 책에 나오는 거 이게 너무 안일하죠. 이게 불이랑 책이랑 화씨 450 이게 굉장히 안일합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읽어보고 싶은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책의 표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내용은 뭐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내용은 뭐 재밌는 내용이에요. 라이터들은 지금 반드시 봐야 되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라이터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꼭 좋은 독서 되시고 가능하면 저희 책방에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